안녕하세요. 디지털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기초 3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이경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커머스 모델에 대해서 아마존, 뭐 이베이, 프라이스라인, 그룹폰 이런 B2C, C2C, 그다음에 역경매, 소셜 커머스,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 로컬 커머스, 자사몰, 그다음에 빠른 배송, 심야 배송 중심 모델 이런 식으로 한번 분류해서 이커머스의 어떠한 트렌드와 역사를 봤는데요. 오늘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밌는 모델이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죠. 서브스크립션은 사실은 우리가 어, 통신, 전기 이런 데서는 많이 이미 했던 거죠. 예, 한 달에 얼마 내는 거죠. 통신, 전기 등 이런 유틸리티에서는 이미 우리가 수도 요금, 그죠? 전기 수도 기본 서브스크립션이 있고 또 사용량에 따라 돈을 내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그 외에 이제 서브스크립션이 생겨났죠. 이제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넷플릭스, 왓챠. 저는 넷플릭스 유저이기도 하고 왓챠의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또 음악, 뭐 뮤직, 멜론, 그죠? 벅스, 예. 멜론은 한참 사용했었고요. 벅스 뮤직도 잠깐 사용한 적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요즘 음악? 근데 뭐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왔습니까? 이런 음악 역시 또 뭐 애플 뮤직도 있네요, 그죠? 저는 그 유튜브 뮤직, 유튜브 뮤직. 예. 요즘 사실 유튜브도 유튜브 프리미엄, 그죠?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면 이제 광고를 안 봐도 되죠. 그러면 또 유튜브 뮤직이 일단 무료예요. 애플 뮤직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서브스크립션 그런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나타난 또 재밌는 서비스가 이제 퍼블리. 그것도 뭐가 있나요? 퍼블리 한번 가볼까요? 제가 되도록이면 도메인 네임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 회사는 도메인 네임을 제가 강의 자료에 표시하고 있긴 한데, 예, 퍼블리는 슬로건이 일하는 사람들의 컨텐츠, 컨텐트, 콘텐츠라고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이제 표준어가 잘못됐는데 어쨌든 어, publi.com 퍼블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컨텐트 플랫폼이라는 표현. 좋네요. 이것도 역시 그 한 달에 책 한 권 가격으로 여러 웹북과 아티클 즐기세요. 또 뭐죠? 책 읽어주는 서비스가 뭐죠? 읽어주는 서비스 구독 모델. 갑자기 이제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도 제가 그죠? 정말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북이나 읽어주는 책 이런 것 서비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늘 자기 자신을 그 단련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의 임원분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 보면 끊임없이 그것도 뭐죠?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북 리더 리딩 앱 뭐죠 이게? 오디오북 그죠? 제가 자꾸 이 강의 자료 외에도 자꾸 뭐가 자꾸 생각이 오디블 오디블 이것도 다 서브스크립션 모델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다 서브스크립션 모델입니다. 근데 책과 관련된 거죠. 이거는 이제 오디블 지금 오디블 한국의 밀리의 서재 뭐 중국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국 학생들은 또 그런 것들 과제로 갖고
해줘도 좋겠습니다. 이런 게 다 책이죠. 예, 책과 관련된 책이나 뮤직, 그다음에 책이나 어떤 리딩에 관련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야. 읽는 거. 그래서 퍼블리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밀리의 서재, 오디블, 그다음에 이제 뉴스.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는 이제 더밀크 같은 회사, 우리 더밀크닷컴, 그죠? 아예 지금 더밀크는 서비스, 회사 소개 한번 보면은 매경에 계시던 우리 손재건 기자가 이제 야심차게 지금 실리콘밸리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근데 무료로 광고 모델이 아닌 거예요. 광고 모델이 아니고 서브스크립션 유료, 예, 디지털 구독 모델로 한번 새로운 미디어가 앞으로 이러한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가 구독 모델이 될 거냐 하는 거죠. 많은 경우는 완전 구독 모델보다는, 하지만 저도 이제 미디엄의 유료 회원이에요. 더 밀크, 또 미디엄. 저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금 하고 있고 텔레그래프도 하고 있고, 그죠? 이런 게 다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데요. 재밌는 건 이제 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로만 있는 게 아니라 블랙삭스닷컴. 예, 블랙삭스닷컴 같은 건 뭐냐면은 양말을 서브스크립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죠. 이거 삭스크립션. 예? 삭스크립션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인데 삭스크립션. 남자들은요, 블랙삭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까만 양말. 그냥 남자들은 그냥 양말 신경 안 쓰죠. 양말을 사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삭스닷컴은 한 달에 몇 개의 양말을 그냥 보내줍니다. 그죠? 여기 한 모델을 볼까요? 여긴 진짜 철저하게 예, How our subscriptions work. 서브스크립션은 많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죠? accept 쿠키 해야 되겠네. 계속 물어보네, 그죠? 여기 보시면 재밌어요. No more stressful shopping. It's easy when you delegate. 재밌네요, 그죠? 이런 건 제가 화면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 하나 덤프해 놓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런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왜 나타나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No more stressful shopping. 뭘 하나 맨날 사는 것도 귀찮다는 거죠, 그죠? No more stressful shopping. 또는 또 뭐라 그래? It's easy when you delegate. 한번 가입하고 하면 훨씬 더 편하다. 그때그때 자꾸 양말 사지 마. 예? 그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은 미국의 달러 쉐이브 클럽.com 요즘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다시 얘네들이 살아있는지를 다 검토를 일일이 했는데, 이것도 일단 이름 자체가 달러 쉐이브 클럽이니까요. 그죠? 퀴즈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작은 패키지가 있고 또 큰 패키지가 있어요. 좀 비싼 패키지도 있고. 뭐 어떻게 쉐이브하냐 물어보네요, 그죠?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데 샵을 한번 가보면 이건 지금 하나하나 또 따로 파는 모델이네요. 그거 외에도
서브스크립션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달러 쉐이브 클럽은 전형적인 역시 밑에 한번 제가 보여드려 여기 프리시핑 온 레이저 서브스크립션스 그죠? 예, 조인 더 클럽. 예. 그 멤버가 되라는 거야. 멤버가 돼서 계속 그 면도날을 공급받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직 테이블 이건 제가 그 고대 경영학과에 있을 때 그때 만난 제자가 고대 경영학과 교수로 제가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만난 제자 아주 명석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음식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때 맞는 음식을 또 만든 회사가 이 닥터 키친이라는 회사를 또 만든. 여기는 약간 이제 식이요법이 필요한 식이요법 전문 연구기업. 이렇게 여기는 지금 대표가 그분의 이름으로 돼 있나? 아 박재현. 예, 박재현 대표가 저랑 아주 친한 그런 분인데 제 제자죠. 제자인데 뭐 이제는 뭐 나이가 서로 비슷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 닥터 키친 또는 매직 테이블 이런 것들이 역시 음식에 있어서 서브스크립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당뇨병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식단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죠. 아예 전문적으로 여기 보면 4주, 4주에 일주일 중 4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16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8주, 예. 괜찮죠? 음식을 팔 필요도 없고 주문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이 서브스크립션이 뭐가 좋은 거예요? 예. No more stress shopping. Is when you delegate. 그죠? 이런 용어들이 아주 되게 재밌는 그죠? 서브스크립션 모델 아주 재밌는 모델이죠. 텐박스 뭐 같아요? 텐박스는요 재밌어요. 임신이 됐다. 임신을 했으면 이제 되게 두렵죠. 처음 임신한 분들은 되게 두려워요. 어떻게 내가 앞으로 10개월을 그죠? 그러면 이 텐박스는 여기 딱 임신하면 여기 딱 가입을 하면 이제 임신 1개월 때 해야 뭔가 써야 될 제품 2개월 때 써야 될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10개 박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예, 예. 정말 저는 이 회사도 여전히 여기 보면 4개월 박스, 10개월 박스, 그죠? 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그때 또 아이를 또 계속 키워나가는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를 또 옷도 사줘야 되죠.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역시 서브스크립션 모드. 미니박스는 화장품을 가준다 했는데 조금 지금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사실 베터 플러스는 전기 자동차의 서브스크립션 모델이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일종의 서비스였는데 빌리는 개념이에요 전기 자동차. 그리고요. 근데 파산했어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전기 자동차를 굉장히 전기차를 저렴하게 구입해요. 구입 후 사용량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그걸 얘는 모델이었는데 실패했어요. 예.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서바이벌한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서브스크립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모델이 이제 공유경제 모델이죠. 쉐어드 이코노미, 뭐 집카, 예. 한국에선 소카 또는 튜로 이런 모델들이
예, 있는데요. 집카가 이분이 아주 정말 유명한 모델이죠. 집카. 예. 그러니까 렌트카는 렌트카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어떤 집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소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그렇게 나졌죠. 소카는 이제 아주 이 집카처럼 유명되진 않는데 여기 보세요. 이 호놀룰루 하와이 호놀룰루만 해도 얼마나 이 집카 주차장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렌트카의 문제는 렌트카는 좀 멀리 있다는 거죠. 금방 픽업하기가 어려워. 한국도 소카가 그래도 많이 정착하고 있죠. 튜로 이거는 제가 다른 회사를 찾아보니까 그 튜로의 합병이 됐더라고요. 튜로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약간 우버적인 것 같아. 진짜 카쉐어링이야, 이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쓰던 차를 빌려주는 거죠. 근데 지금 상당히 좀 긴 기간. 예,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에어비앤비, 뭐, 우버,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모델이시고, 그죠? 예, 이 공유경제죠. 사실은 웹2.0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논문 있죠. 이 patientlikeme.com은 뭐냐면 환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너무 진료비가 비싸고 치료비가 비싸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또는 환자들이 같이 여기 보면 힐 투게더, 그죠? 힐 투게더, 그죠? 힐 투게더 이런 말이 참 딱 느낌이 오죠, 그죠? 그죠?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그 회사들의 그런 슬로건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주는 거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웹2.0 그 논문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일부만 그 논문을 같이 봤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의 웹2.0이라는 이건 정말 아주 옛날 논문이에요. 언제예요? 2007년. 14년 전 논문인데 여기 페이션트 라이크미가 있나 보죠. 없나? 왜냐면 여기 웹2.0 모델을 제가 많이 소개를 각 나라에 소개를 하려고 이를 썼었는데 없네요. 그 페이션트 라이크미는 이렇게 환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퀄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퀄키는 이제 소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소셜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네요. 그죠? 음, 보시면 Quirky creates products invented by real people like you. 예, 그러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요, 누군가 같이 디자인해주고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그죠? Tell us your brilliant idea. We pick the best ideas each month. Your product is made. It sells you on cash. 그죠?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예, 이것도 제가 덤플 할까요? 재밌죠? 예.
뭔가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소셜이라는 게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소셜, 같이 하는 거죠. 뭐 어디나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거를 아예 이렇게 줄여가지고 줄이고, 그죠? 조금 밀리네. 예, 그냥 뭐 달러쉐이브닷컴이랑 매직 테이블, 템박스 같이 놓고요. 예, 그러면 이게 서브스크립션 모델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웹 2.0은 약간 이런 힐 투게더, 예,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소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예, 또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셜 미디어 발전이 이런 저는 이걸 가끔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소셜 썸씽 모델이다. 소셜 썸씽, 소셜 프로덕트, 소셜 펀딩, 예. 썸씽이라는 거에는 뭐 그죠?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델들이 계속 발전해 왔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얘기됐던 거는 이제 O2O 모델인데 O2O 커머스. 그것도 이제 오늘 또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좀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아이튠스에서 140억을 벌었다면 애플은 얼마를 벌었냐? 6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7대3 모델이죠. 7대3. 애니팡이라는 그 게임 있죠.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카카오에서 돌아가는데 거기서 하트를 구매하면 하트 100개가 10,000원인가 그랬죠. 그러면 그 10,000원을 가면 여러분들 아이폰에서 샀으면 30%를 애플이 가져가고, 구글에서 샀으면 안드로이드 폰에서 샀으면 30%를 구글이 가져가죠. 그럼 나머지 70% 중에 70%에 다시 30%는 카카오가 가져가고, 나머지 49%, 그러니까 10,000원 중에 3,000원은 애플이나 구글이 가져가고요. 10,000원 중에 2,100원은 카카오가 가져가고, 나머지 4,900원을 게임 개발사인 썬데이 토즈가 가져가는, 이런 게 플랫폼 모델이죠.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픈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여과고 출판이었어요. 엘리트들이 어떤 걸 검증한 다음에 그거를 제품으로 내는 거죠. 종이신문 같은 게 다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출판 후 여과로 바뀌는 거죠. 먼저 출판한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앱 같은 게 많이 그렇게 돼버렸죠. 특히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은 그렇죠. 구글이 많이 검사하지 않아요. 애플은 조금 검사하죠. 약간 여과 출판에 가깝죠. 하지만 옛날만큼 심하게 검사하는 건 아니죠. 옛날 통신사, 스마트폰 이전에는 어땠어요? 피처폰 시절에서는요,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통신사와 제조사 또를 만나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아주 힘들었죠. 물론 접대 잘하고 말 잘 듣고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사업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오픈 마켓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스티브 잡스를 칭송하느냐? 스티브 잡스 때문에 비즈니스가 쉬워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스티브 잡스가 앱스토어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뭐 원래는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 때 앱스토어라는 개념을 싫어했다고 나오죠.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보면 그거를 많이 반대했는데 이사회가 설득을 한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 잘 모르니까 스티브 잡스가 당한 걸로 생각해서 스티브 잡스를 칭송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 스마트폰에서 그 소프트웨어 그 앱을 제3의 개발자들이 많이 올려서 그동안은 통신사나
모바일폰 제조사한테 줄을 섰어야 된다면 이제 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뭐냐면 마켓에서 하이라키에서 마켓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약간 그 의의를 한 번 더 써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가우 출판에서는 그러니까 이 하이라키에서 마켓으로 이러한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또 사실 굉장히 또 공부가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긴 한데요.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그 로널드 코즈나 또는 올리버 윌리엄슨 이런 사람들의 이제 조직경제학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젠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게 마케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처음에 이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를 하이라키로 다 내부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회나 직원들이 반대로, 직원들은 이걸 오픈 마켓 해야 된다. 마켓, 하이라키가 아니라 마켓으로 해결해야 된다. 많은 경우 하이라키로 남아 있으면 혁신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마켓으로 새로운 사람이 자꾸 나오고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서 앱 잘 만들면 돈 벌 수 있죠. 누가 막질 않아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만 만들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건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번영을 가져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됐다. 그게 오픈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MD 중심의 e쇼핑몰에서 아까 아마존 같은, 처음엔 아마존 모델에서 이베이 같은 오픈 이커머스 마켓으로 변했고, 백과사는 어때요? 옛날 종이 백과사전, CD 백과사전은 엘리트들이 백과사전에 들어갈 항목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위키피디아는 어떻게 돼요? 완전 오픈 딕셔너리죠. 여기는 피지컬해요. 근데 여기는 디지털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피지컬과 디지털에, 그래서 제 이번 강의 제목이 뭐예요?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디지털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피지컬, 그죠? 피지컬한 거죠. 종이죠, 종이.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해요? 위키피디아는 이제 디지털이 된 거지, 디지털. 그죠? 통신사 제조자 중심의 피처폰 소프트웨어 마켓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사용자 중심. 일단 먼저 퍼블리시를 하고 나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회사는 성공하고 아니면 망하는 거죠. 그 전에는 소비자들한테 가기 전에 엘리트들이 먼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엘리트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들도 이제는 거기서 권력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치를 창출해야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자리 잡고 평생 우려먹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3대 7인 거죠. 3대 7. 애플의 앱스토어. 애플은 30%를 가져가고 앱 개발사는 70%를 가져가요. 기존의 불리한 관계와 협소한 시장 환경의 거래 비용을 급속히 줄이면서 블루오션 오픈마켓을 창출했고, 그 결과 3대 7의 비율을 컨텐츠 사업자가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막 불만을 또 가져요. 사람들은 게 돈 벌어주고 나면 더 갖고 가고 싶은 게 또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붙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구글의 경우는 어떻게 최근에 바뀌었냐면은, 구글은 처음에는 이거를 무료로 했다가 이제 인앱 퍼처스만 3대7로 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 7월 1일부터는 첫 100만 달러에 대한 매출은 15%로 일어났어요. 30%가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1년에 11억 이하로 버는 회사들은 그럼 결국 개발자의 99%는 수수료를 절반만 30%가 아닌 15% 낸다. 그죠? 제가 한 코멘트예요. 구글 플레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인 앱 출시 플랫폼 정책으로 개발자들의 창의와 혁신성을 고양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는데, 계약은 유지한다라는 기존의 계약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장의 질서를 지키면서 사실상 대폭의 가격 인하로 앱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30%인데 무조건 30%가 아니라 이제 그죠? 소규모 회사들은 줄여주는 거죠. 싸게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는 구글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더 구글이 뭐 착해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에요. 구글이 더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애플보다는 더 구글 안드로이드를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안 깎아주는 거예요. 예. 아주 머리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예, 여기까지 오픈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좀 설명을 하고요. 요거 아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 요거 한 번 더 설명하면요. 결국은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디지털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건 사고 파는 것까지 피지컬한 물건은 안 그래요. 디지털로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앱이나 거기서 디지털 컨텐츠들. 이거는 여러분들 뭐야 그 이모티콘 제일 쉬운 게 이모티콘이네. 이모티콘을 사잖아요, 여러분들. 2,000원, 막 3,000원에 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결제 어디서 됩니까? 구글에서 되죠. 또는 애플 쓰시면 애플에서 돼요, 결제가. 나는 카카오 이모티콘을 샀는데 왜 구글이나 애플이 돈을 벌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 구글이 가져오면 3,000원짜리 이모티콘을 사면, 그죠? 그거 하나 써놓을까 제가? 예. 예를 들어 3,000원짜리 이모티콘을 사면 10% 부가세 또 가져가고요. 3,300원 여러분들 결제할 가능성이 많고, 30%인 900원은 애플이나 구글이 가져가고, 70%는 카카오가 가져갈 것 같지만 70%는 예를 들면 카카오에서, 그죠? 카카오톡에서 3,000원짜리 이모티콘을 30%는 애플이나 구글이 가지고, 70%는 카카오가 70%인 2,100원은 카카오가 가져가는데, 사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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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100원에 사실은 30%를 카카오가 가져가요. 그럼 얼마예요? 630원? 이는 630원을 진짜로 카카오가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49%, 그죠? 그게 얼마예요? 빼면은 50%가 1,500원이잖아요. 1,500원에서 1% 빼면 30원? 1,470원? 예, 나머지 1,470원은 사실은 이모티콘 개발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개발사.
근데 이제 이모티콘 개발 자체를 카카오가 다 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태계를 보길 바래요. 이게 결국 645는 결국 뭐냐면 여기 아까 위에 쓴 것처럼 21%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470원은 49%가 되는 거죠. 예, 그 모델 여러분들 이제 이걸 하나 제가 예를 드린 거고요. 제가 틀린 게 일단 있으면 여러분들 또 과제에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 기본 모델을 저는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나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오늘은 O2O까지 못하겠네 결국. 예, 3페이지 더 하고 또 마칠까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 여러분 페이스북은 뭐냐, 인스타그램은 뭐냐, 틱톡은 뭐냐. 특히 여기서는 이제 페이스북과 주로 인스타그램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건데요. 소셜미디어라는 건 결국은 크게 그 2010년쯤에 페이스북이 막 급성장하고 있을 때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소셜미디어라는 것은 그 검색과 구글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구글과 비교했을 때 페이스북은 어떤 가치를 받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 질문이 사실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구글의 서치는 구글의 검색은 휴먼의 어떤 니즈를 일으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휴먼 니즈가 나왔을 때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페이스북은 어때요? 페이스북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페이스북이 나의 니즈를 어라우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글의 검색은 내가 니즈가 생겼을 때 검색을 하게 되죠. 그리고 키워드 검색 광고가 일어나요. 근데 페이스북은 가만히 있어도 친구가 어디 여행 갔다 그러면 또 니즈가 일어나고 그걸 사람들이 라이크하면 그걸 동의한다는 뜻이 되니까 이 사람의 어떤 니즈나 욕망을 더 알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표현했지만 일단 페이스북 관점에서 보면은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새로운 휴먼의 니즈를 어라우즈 시킬 수 있다. 예. 근데 구글은 반대로 휴먼 니즈를 어라우즈 하지 못하고 기존의 휴먼 니즈가 있다는 걸 어쌔한다라는 것이 좀 다른 점이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마이클 로저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한번 본 건데 이거 한번 링크 눌러볼까요? 이거 링크 깨졌나봐. 심하다. 예, 그냥 검색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제가 링크를 다시 드려야 되겠구나. 살아있을까 어디? 이게 2007년 글인가? 그러네요. 오래된 글이네, 그죠? 예, 마이클 로저스가 2007년에 쓴 글이네요, 그죠? 저는 이 글 읽고 얼마나 제가 무릎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아, 맞아, 이거였어. 예. 이 마이클 로저스가 한 얘기는 이제 로빈 덤바라는 하버드대 교수의 로빈 덤바가
하버드가 아니고 옥스포드일 거예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나왔지만 아마 로빈 덤바는 옥스포드 교수일까요? 브리티시고 옥스포드 그죠? 유니버시티 옥스포드. 예. 이제 하버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 나온 책을 이제 인용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로빈 덤바의 그 이론은 뭐냐면 언어가 어디서 나왔냐? 사실 이 그루밍에서 나왔다는 이 원숭이들끼리 저도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자꾸 제 방에 들어오죠. 그럼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줘요, 사실. 예. 쓰다듬어 주고 이뻐해 주고 원숭이들끼리 서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친구란 얘기죠. 예. 그러다가 그게 귀찮아져서 랭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로빈 덤바의 이론은. 예, 그것이 진화하다 보니 예,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 사랑해가 좋아요. 그래도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게 나아요. 예, 말보다는 만나주는 거죠. 어떤 남자가 만나주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카톡 보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냥 진짜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뭐 여자도 마찬가지죠. 예, 안 만나준다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말뿐이면. 예, 그루밍을 해줘야 되는 서로 쓰다듬어주고 원숭이끼리 뭐 이도 잡아주고 벼룩도 잡아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회사 이름이 Love is Touch잖아요. 예, 사실 이 아티클의 영향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예, Love is Touch 누구의 그 가사죠? 예, 존 레논의 Love라는 곡에서 나오는. 예. 근데 이 그루밍이라는 거, Love is 그루밍이라는 거예요. 그루밍. 이렇게 서로 만져주고 예, 쓰다듬어 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냐면 결국은 보세요. 여기 2번 Grooming was the first social media application. 예.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거를 라이크 해주는 건 뭐야? 나 너 아직 싫어하지 않아. 그루밍 해주는 거죠.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라이크를 하나 해주면 아, 널 여전히 난 좋아해. 난 너 여전히 너한테 관심이 있고 난 여전히 너의 친구야. 라는 거를 손쉽게 해주는 거죠. 예, 그냥 그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예.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과제나 토론에서 이 그루밍과 관련된 더 좋은 내용을 또 갖고 오셔도 됩니다. 재밌죠? 예. 이것도 좀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인플루언스 마케팅의 효시가 이회수 소설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좀 많이 이분이 좀 명성이 퇴색했지만요. 한참 트위터가 막 뜨던 시절에 어때요? 팔로우가 150만 명이네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의 그 트위터의 길을 뭐 여러 이런 글을 쓰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쌈밥의 계절이 도왔습니다. 쌈밥 선전하고 있죠. 이분 이걸로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 쌈밥집에서는 공짜로 뭐 먹을지도 모르죠. 그죠? 예. 이회수 씨가 참 예전에 소설가로 유명했던 분인데 트위터라는 새로운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그 판이 나오니까 미디어가 나오니까 그 소셜 미디어로도 돈을 벌고 영향력을 끼쳤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괜히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소설가, 시인,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셜 미디어가 없었으니까 그 책을 썼지. 그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가 있었으면 소셜 미디어에다가 뭔가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통적인 책도 좋아요. 하지만 소셜 미디어를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이 2010년대에 굉장히 발전했을 때 그 플러스 친구라는 게 있죠. 그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많은 카카오톡에서 여러 회사들이 여러분들 채널 가입을 하잖아요. 그거 다 돈 내는 겁니다. 2010년대에는 얼마요? 이게 가입할 때 2천만 원이었어요. 예. 월 2회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고 추가 메시지의 경우 건당 비용을 추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통신사업자들, SK텔레콤, KT, LG 이런 데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왜냐면 옛날 때 SMS로 돈을 벌던 걸 반대로 이제 카카오톡이 이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게 이제는 거의 지금 대세가 됐죠. 이걸 채널이라는 이름을 바뀌었네요. 그죠? 채널. 그죠? 저도 지금 보니까 제 카카오톡 화면을 보니까 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뭐 국내 투어 패키지 고객센터, 카카오 이모티콘, 카카오톡 주문하기, CJ 대한통운, 카카오톡 지갑, 제 친구만 있는 카카오톡에 제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와디즈, 카카오 골프 예약, OK 캐시백, 스피드메이트, G마켓, 하나은행, 예. 수많은 기업들이 저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업들이 돈을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현재 얼마짜리인지 이걸 또 수익 모델을 2010년대 초반이 아닌 다른 걸 또 여러분들 조사해 오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또 O2O를 또 한번 쭉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